정 처장님, 뭐 내가 얘기해도 알아서 얘기해 주는데 뭘. 예. 우리 이 사태 원인에 대해서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서 법치주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안타까운 말씀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것은 결코 정당화돼서도 안 되고 이것을 변호해서도 안 됩니다. 거기에 다만 감사합니다. 그 행위와 행위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역할을 조사해서 합리적으로 처리돼야 된다. 이런 일반 원칙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이거와 관련돼서 많은 지금 그 여러 가지 가짜 언론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공영방송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황당한 그 보도를 합니다. 이게 넘겨보세요. 자, 폭동의 앞좌선 구구 유튜브라고 하면서 어쩌라저라고 극자 유튜버로 유명한 사람이 밀어 들어가 이거 선동이죠. 100% 선동이죠. 그렇게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극우 유튜버라고 하면서 마치 극우 유튜버가 선동한 것처럼 방송을 합니다. 이거 분명히 법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죠. 객관적으로 극자 유튜버가 나서서 뒤에서 이렇게까지 선동을 하는데 이걸 극우 유튜버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내보내는 이 언론 정상적인 언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그 행위를 한 폭력 사태를 벌인 그 친구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또 그 안에서 역할을 했던 경비를 했던 경찰들의 제대로 된 역할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도 그건 명백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들의 임무입니다. 네, 한번 영상 틀어보세요. 우리 조배수 의원께서도 이미 틀어준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 영상에서 보시면 자, 어느 순간에 경찰들이 경비를 서던 것을 다 피하고 이 시위대들이 진입하는 것을 방치합니다. 자, 진입로 열어주라는 지휘경찰관 있죠. 경비를 서는 경찰관이 이거 멈추세요. 경비를 서는 경찰이 안에 사람이 있고 폭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막지 않고 열어서 들어가게 만드는 거 이거 전형적인 직무유기 아닙니까? 전체 상황을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 예, 맞습니다. 자, 논리대로 말한다면 이 사람이 그럼 자기 혼자의 생각으로 이렇게 열어줬을까?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경비를 제대로 쓰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은 들어가서 폭력을 행사한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폭동을 선동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선동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누구에게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지만 이와 같이 경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행정처장님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법치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것.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원에 대해서 어떤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많은 시위대들이 법원에 난입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90년 이후에 제가 법조인 오래 하면서 이건 처음 봅니다. 그럼 이건 상대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과거에 국민들이 사법부에서 가지고 있던 신뢰, 공정성에 대한 믿음, 공정하다는 외관에 대한 신뢰, 이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번에 깨졌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 현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동시에 사법부가 혹시 못다한 역할이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저도 분명히 그렇고 오늘 이 자리는 이 폭력 사태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대해 강조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한 반성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공수처가 지금까지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내란 선동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자,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가지고 있지만 수사할 수 있지만 헌법 84조에 의해서 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죄 수사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남용죄가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것은 내란죄에 흡수되기 때문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서 그것이 분명히 이건 수사권 없는 수사라는 주장, 이것이 근거 없는 주장입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쟁점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그 견해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가 돼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 자,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 소추 대상이 아닌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 결국은 다음 대통령도 수많은 고소 고발될 때 언제든지 수사 대상이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 논리가 연장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다음 대통령은 무조건 진행 중인 사건 재판은 다 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그대로 성정됩니다. 맞죠? 이번 정집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네, 판례에서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렇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법원에 신중을 주문한 겁니다.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그러나 결과는 여기까지 왔어요. 자, 관할 건 없는 서부지법의 그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처리에 있어서 자, 우리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 이것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것은 26조죠, 공수처법. 공수처법 31조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가 이제 관할 문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26조에 의하면 결국 서울중앙지검에 모든 사건을 송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 그렇다면 서울중앙지검의 반환인 겁니다. 지금 이것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공수처법을 만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법을 엉터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결국 이 관할 문제가 또 발생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토지 관할의 관점에서 이제 영장 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관할을 인정한 것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법적인 쟁점으로 다투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 절차 범위 내에서 그러한 쟁점들이 걸러지고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장한 관할의 문제가 근거 없는 주장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주장. 하나죠. 예. 이게 어떻게 선동이고 이게 내란 선동이 된단 말입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적을 해야 되지. 그걸 안 한다면 그 대한민국 법치가 제대로 서는 거겠습니까? 사법 절차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법적인 쟁점에 대한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유상범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